완만하게 지금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조금 불안한 모습이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시장도 그래서 조금 안정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이제 가장 초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줌으로 현지 연결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들어가신 지 얼마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6월 중순에 이제 학교는 방학을 했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온 지는 한 3주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가 실리콘밸리의 제일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 미국의 첨단 기업들 이제 돌아가는 얘기도 좀 더 많이 듣고 사람들도 좀 만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용한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오히려 좀 미국 경제라든가 그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확실히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보고 듣는 게 또 미국 뉴스,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아무래도 접하는 게, 그 대신 이제 또 국내 쪽을 조금 이제 소홀히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일단은 요즘 미국 시장이, 미국 경제가 워낙 중요하니까요. 국내 증시에도. 예.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이번 13일 날 그 CPI 지수하고 그 다음 날 그 금리 인상 75bp냐 50bp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이제 주시장이 조금 완만하게 지금 회복세를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장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실제 시장을 리드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이끌려가는 모습을 이번 봄까지는 보였는데 6월 들어서는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더 리더십을 보이고 연준 내의 그 이사들 간에도 상당히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서 오히려 시장을 좀 주도하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현지에서 느끼는 거는 내구재 파는 그러한 그 가게들 이제 가보면, 그러니까 윌리엄 소노마라고 이제 주방용품을 파는데 대표적인 내구재인데 그런 데나 아니면 이제 지난 주말에는 여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한 25km 남쪽에 있는 힐스보로랑 그런 다른 지역의 이제 주택 이제 매도하려고 내놓은 그런 집들을 보러 다녔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 사전에 어레인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온라인에 띄웁니다. 우리 집을 토요일 날 오후에 오픈하우스를 집을 여니까 아무나 보러 오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면 되는데 확실히 부동산도 지금 매물이 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도 보니까 경기도 남부 지역 같은데 지금 수원, 의왕 이런 데 용인에 이제 그 집값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매물도 많고. 그래서 미국도 아직 통계상으로는 부동산이 되게 지금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 얘기를 들으면 매물은 많이 나오고 수요는 축소돼서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준이 조금 이제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금리를 올려가면서 경제를 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조금 낙관론 그런 희망이 조금 힘을 지금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75p 인상 미국께서도 현지 분위기는 다 거의 동의하고 있는 거죠? 네, 파월 의장도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75bp 0.75% 인상을 기정사실화했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최근 며칠 사이에도 또 연준 다른 이사들도 본인들이 75bp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과거보다는 조금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8월은 우리가 이제 연준 이사회가 없으니까, 음. 9월이 되게 관건인데, 저는 일단 지금 7월에 올리면서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9월도 좀 더 고삐를 쬐서 일단 75bp를 해서 좀 확실하게 경기를 잡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이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시장도 그래서 조금 안정감을 찾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한국에서는 요즘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네네. 이것에 대한 그 경기 위기 또 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 네.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 4, 5월 달만 해도 이제 그 금리 스프레드, 단기랑 장기 스프레드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그걸 갖고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6월, 7월 들어서는 그것은 크게 이렇게 여기서 지금 포커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올 것은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지만 그 경기 침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경기 침체는 아니까 오히려 상당히 그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의미의 실질적인 거고 기업들의 이익이 여기서부터 조금 둔화는 되겠지만 큰 충격이 있을 걸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채권 시장도 그래서 한 3.5% 고점을 얼마 전에 찍었다가 지금 2.8 갔다가 지금 3%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보다는 하여간 연준이 어떻게 요거를 잘 핸들링 하느냐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기업들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지금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익이 조금 꺾일 텐데 어느 정도 꺾일까? 그다음에 마진의 압박은 얼만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달러가 최근에 강하니까 지금 한 4% 정도 2분기에 달러 기준으로 절상이 됐는데 그 큰 IT 기업은 매출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만드니까 이제 그런 환 타격을 꽤 입을 것을 좀 걱정해서 지금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이제 가장 그 초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2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게 결국은 경제에 충격을 주는, 그리고 증시에도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뭐 비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최소한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그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기대가 상당히 낮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양호한 실적을 발표해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8%를 그 지난 분기와 똑같이 이제 사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시장이 조금 안도해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미국도 하여간 2분기까지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걸로 보고 이미 이제 많은 회사들, 특히 빅테크 같은 데가 인원 구조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고용을 좀 많이 축소하고 그다음에 투자 이런 그 인건비 그런 그 설비 투자 그다음에 R&D도 조금 그 효율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코스트도 원가도 관리가 가능해서 그렇게 2분기까지는 실적은 큰 충격은 없을 걸로. 근데 물론 당연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은 하반기에 대한 전망을 경영진들이 얘기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떨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커멘트 부분이 가이던스에 대한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가 항상 우리가 이제 경기가 꺾이면 한국 기업이익들이 좀 시클리컬 하잖아요. 경기에 영향을 그렇죠. 워낙 많이 받아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뭐
어제 삼성전자는 괜찮았지만 LG전자는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이제 안 좋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미국은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한 13, 14% 되거든요. 네. 국내는 한 8%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그 쿠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분야에 1, 2등 하는 회사들이 또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상장돼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가격 전가력, 프라이싱 파워도 좀 있고요. 예. 네. 지금 그 우리 미국의 물가 체험 지표가 상당히 높다. 그 가운데 이제 원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6월 달에 보면은 많이 내려왔잖아요. 원자재 그렇죠. 가격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CPI 13일에 발표되는 6월 달 CPI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좀 큰데 이게 좀 이거에 대한 그 미국 현지의 기대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증권사나 아니면 바이사이드 투자가들 뭐 피델리티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낙관론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확 꺾이진 않지만 이제는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많은데 실제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그 수치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6개월마다 미국을 오니까 지난 겨울 아니면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그 생활 물가 인플레는 한 20% 정도는 물가가 오른 것 아,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외국에서 그 원화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원화가 한 상반기 한 10% 가까이 절하가 됐으니까 30% 이상 물가가 더 오른 것 같고, 뭐, 일본 사람이 엔화가 또 절하되니까 그 사람들은 더 피부로 느끼겠죠. 그래서 그 장바구니 물가, 그러니까 식빵이나 채소, 고기 이런 거 값도 뭐 많이 올랐고요. 저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기름값은 1년 대비 한 2배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건비들이 일부 IT 기업들은 이제 해고도 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지만 여전히 고용 시장은 조금 타이트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네. 뭐 업종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 항공사 같은데 파일럿들은 뭐 인건비가 한 1, 20%씩 최근에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미국의 그 가구의 한 6, 70%가 모기지 그 대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2, 30% 보통 자기가 다운페이 돈 내고 한 6, 70% 30년 그 장기 대출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게 미국의 대표적인 경우인데 모기지 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원금하고 그 이자를 같이 갚게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은행이 그거를 강제화 시키거든요.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 부담이 보통 그 평균 셀러리맨 월급의 한 30%에서 한 40%쯤 되는데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연초만 해도 3% 초반대에 있는 게 한 5.5% 이상 올라가서 그런 거가 실제 주택 구매를 하려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물가는 하여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면이 피부로 많이 느끼니까 하여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경기가 꺾이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연준이 원했던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근데 하여간 사람들 좀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바이든이 지금 지지율이 최저치 36%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그 뭐 그 우버나 이런 거 탔을 때 그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보통 우리 서민들은 또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경제라는 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과거에 트럼프가 집권을 했으면 경기가 꽤 좋았는데 왜 바이든이 집권을 하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냐. 근데 실제 뭐 바이든 탓은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블루 칼라 워커들은 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니까 바이든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우디 이스라엘로 날아가죠. 그 중동으로. 그래서 본인이 네. 그렇게 비난하고 싫어하던
그 사우디 왕세자 그 하고 이제 뭐 부탁 내지 이제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뭐 원유 증산을 좀 이끌어내기를 좀 바라는 그런 그 기대의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에너지 기업들한테 그 뭐죠? 이익을 줄여라. 뭐 네. 사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네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발도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그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나요? 예, 그래서 실제 그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 일면에도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 경제학 그 원론도 듣지 않은 사람 같다. 이제 사설의 그 논조가 좀 그랬는데, 특히 그 월요일 날 전인 그 주말에 제프 베조스가 바이든을 좀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실제 이런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면 기름값이 너무 높으면 자연히 그 기름에 대한 그 가솔린에 대한 휘발유에 대한 수요가 꺾여서 경제라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더 비난을 했던 다른 것은 그 사선을 보면 실제 미국에 이제 뭐 길거리마다 이제 주유소가 많은데 실제 주유소를 그 정유회사들이 직접 요즘은 소유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면서 고정자산을 많이 떨어냈는데 실제 이제 90% 이상은 개인들, 일반인들이 이제 주인인데 마치 정유사가 그 주유소를 들고 있어서 거기에 압력을 넣는 듯한 그래서 경제 정책 그 수석이나 그런 그 팀들이 과연 제대로 보좌를 하는지 경제 현실도 잘 너무 모른다 그래갖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이슈화가 돼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래도 민주당원들이 바이든 지지를 많이 했는데 민주당원들의 표도 최근에 좀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진퇴낭난의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중동에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36%면 뭐 자기 민주당 지지자도 많이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도 한 90%였다가 작년에 지금 한 6, 70%로 내려갔거든요. 최근에 이탈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그 가솔린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외부에서 보는 미국 경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정제시설, 원유를 정제하는 그 정제시설이 노후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산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솔린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실제 생활 가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기업들이 철저하게 경영진이 이사회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큰 그림에 관해서는 투자 관련된 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셰일 회사든 이제 큰 정유사, 석유 회사들, 뭐 셰리건, 그 엑슨 모바일이건 뭐 이런 데들이 보면 과거에 뭐 한 10년 전쯤 그때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그 공급 과잉으로 시달리고 특히 이제 ESG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계속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되게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이 있다고 기업들이 특히 이사회 중심으로 이번에는 되게 디시플린 원칙을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자본주의의 또 원칙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압력을 견뎌낼 수 있고 경영진들은 이제 항상 그럴 때 우리 이사회에서 같이 결정을 하고 이사회들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과도한 투자는 우리가 삼가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명분을 계속 쌓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가솔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증산 혹은 갑작스러운 그러니까 공급이 확대되는 일들이 인위적으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암만 백악관이라도 정치적인 압력을 넣어서 기업들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뭐 이제 바이든은 비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기업들 입장에서 민간 기업들은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 최우선주의다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지금도 기업들이 보면 설비 투자를 늘기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 환원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며칠간에
미국 금리도 내려가고 그 원유 값이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뭐 앞으로 1년 사이에 원유가 뭐 $65 간다 그런 또 비관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딜레마긴 딜레마인데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압력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 팔을 비틀려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 에너지난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한 가지 방법이 결국은 미국의 가스가 LNG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거, 그 다음에 셰일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화석 연료에 대한 새로운 시출 작업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거에 기대감이 있는데, 이 현장에서의,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실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꽤 크게 나온 게 이제 저희는 이미 뭐 카타르에서 LNG를 많이 도입하지 않습니까? 장기 네. 계약을 맺어서. 근데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데 그 메이저 회사들이 카타르와 이제 그 석유, 가스를 공동 개발하는 걸 많이 계약을 지금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결국 그 독일이나 유럽이 특히 이제 러시아 그 가스를 공급을 이제 많이 줄이고 결국 뭐 중단을 하든지 이제 그 과도기를 일단 카타르 가스들이 많이 그 가교 역할을 할 텐데 이제 그런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러면 그 뭐죠? 우리 그 미국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의 분위기가 그 LNG라든가 이런 거를 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럽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어떤 준비나 계획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나요? 뭐 개별기업단에서는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타르 같은 데가 워낙 그 가스 매장량도 많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들이 좀 국제 무대에서 자기네 포지션을 좀 위상을 높이려고 되게 적극적이니까 그런데 유전 개발도 같이 하고, 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철저하게 약간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자사 중심으로 주주 중심으로 판단을 개별 하는 거 개별 거는 프로젝트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